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겪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스토킹 자체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을 텐데요. 스토킹은 이 지속성, 반복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개인 간의 관심일 뿐이다. 애정 표현인데 뭐가 잘못됐냐? 스토킹은 사소한 범죄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 억제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와 예방이 매우 중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총 5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이 행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공포심이나 그런 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5가지 행위는 첫 번째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선 행위, 그리고 집이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 근처에 어떤 물건을 놔두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글이나 영상이나 음향 같은 것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이나 그 근처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딱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정도 했다, 이걸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루에 3번씩 1년 동안 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 반복적이겠죠. 근데 이 지속적 반복적을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을 잘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총 3가지가 있고,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그리고 잠정조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 장소적인 접근성에 따라서 그 조치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이 조치의 내용에는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는 제재하거나 아니면은 서명 경고,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같은 것들이 있고, 조금 중한 조치로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데 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에 따라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처음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 정식 명칭으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범죄 처벌법 정도로만 처벌이 됐는데,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른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바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는 사소한 범죄가 아니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